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윤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불교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월간 불톡 시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불교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주목을 받으면서 특히 또 출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 박람회 출가 상담 부스에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출가한 삶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도 많이 생기곤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또 다가서기에는 큰 결심이 필요하다.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출가를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출가자의 삶이 궁금한 분들은 어느 기간 동안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예전부터 몇 주 동안 실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출가 학교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해서 다양한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강원도 오대산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월정사 출가학교 학감 지유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예, 안녕하세요. 월정사 출가학교 학감 지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감이면 이제 총 책임자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선생님이 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뭐 특별한 배경이 있으신가요? 학감을 할 정도면. 특별히 배경은 없고요. 제가 단기 출가 졸업생이기도 하고 또 청중 수비하는 스님으로서 오랫동안 출가학교에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학감으로 진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예, 1년 됐습니다. 1년 되셨군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나와주신 분은 월정사 출가 학교의 졸업생이십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나영 씨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나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름이 본명이죠? 이나영. 네, 이름만 이나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출가 학교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 지우 스님께서 학감이시니까 학감이면 뭐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좀 간단한 말씀을 얘기 드릴까요? 주시죠. 예. 출가학교는 스님이 되기 전 필수 과정인 행자 생활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실제 행자복을 입고 삭발을 하고 또 계율을 지키면서 그렇게 수행 정진해 나가는 곳이고요. 출가학교 참가는 만 17세부터 64세까지 신체 건강하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안전상 이유로 좀 입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가학교는 1년에 4번이 진행이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월정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출가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초라고 하면 늘 좀 나름의 상황이나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월정사에서 이 출가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출가학교는 2004년 9월에 지금 현재 월정사 주지이신 정념 스님께서 설립을 하셨습니다. 설립 취지는 사실 출가 수행 체험을 함으로써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제시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출가학교를 거쳐간 분이 한 3,000분이 넘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3,000분이 넘죠. 3,000분이 넘고 실제 출가하신 분은 이 가운데 10%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350여 명이 실제로 출가를 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시군요. 예. 스님은 출가를 때 다 준비해놓고 출가학교 가신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어느 정도는 약간 할지 말지의 갈등을 하다가 출가학교 와서 출가를 결정을 했죠. 결정을 거기서 하시고. 예. 뭐가 그렇게 스님의 마음을 올리던가요? 그러니까 뭐 엄청 혼났나요? 누구한테? 일단 출가학교 와서 몰랐던 불교 교리를 사실 좀 더 깊게 알게 되는 게 계기가 됐죠. 그 경험을 하고 3,000배를 하자마자 난 출가하겠다. 3,000배 끝나고 자신감을 얻고 실제 바로 출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된 그 출가학교 준비생이었어요. 그죠? 우리 이나영 씨는 출가학교를 다니셨는데 네. 그 궁금해요. 다 삭발하는 건 아니죠, 출가학교에서?
네, 선택적으로 하는 삭발 안 하셨죠 그때? 아니 여자분들은 선택이고 남자분들은 필수인데 아, 필수군요. 네, 근데 저는 삭발하기는 했는데 처음에 갈 때는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에 대한 되게 집착이 강해서 그래요? 원래 되게 머리도 길어가지고 근데 이제 가면 샴푸하고 이러면 힘드니까 단발로만 자르고 고무줄도 이만큼 사가지고 잃어버리면 써야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갈말 때 스님께서 네. 삭발할 거니 이러셔가지고 안 해요 스님 이랬거든요 단호하게. 네. 근데 이제 막상 삭발식이 되니까 막 그 참회 진언을 외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음을 바꾸고 했는데 삭발이 행자 이 생활하는데 활용점정인 것 같아요. 활용점정. 삭발 해가지고 출가 학교를 경험하는 거하고 네.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하는 게 다르다. 그렇게 어, 느끼셨어요? 네, 저는 삭발을 하는 거가 진정한 출가학교 행자로서의 삶인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템플스테이라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군요. 오, 그 출가 학교를 이게 혹시 뭐 어머니나 누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줘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 어디 공고를 받나요? 전혀 그 출가학교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엄마 모시고 인연 있는 스님께 이제 이직을 할 거고 취직이 됐다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요. 그때 스님이 놀고 있는 줄 알았으면 출가학교 하라고 할 걸 그 한마디에 좋은 건가? 되게 제가 존경하는 스님이셨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담고 있다가 그때는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이제 이직 준비를 하고 그만두고 나서는 그때 이제 도전을 하게 됐죠. 어릴 때부터 불교에 관심이 좀 그러신 것 많으셨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어머니께서 어릴 때 그 삼남매인데 제가 그 어린이 법회를 되게 열심히 챙겨서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못 가시면 샘남매를 택시를 태워서 이제 스님께 전화해서 보냅니다. 이러면 스님이 받아주시고 또 끝나면 택시를 태워서 보내요.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어릴 때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그런 씨앗이 이렇게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이제 다 커서 우리가 이제 인연이 되었을 때 그게 씨앗이 싹이 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의 불심도 굉장하신 것 어머니가 같은데. 씨를 심으셨군요. 씨. 네, 그래서 저는 뭐 수학, 영어도 조기 교육이 필요하지만 종교도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그건 듭니다.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미리, 저도 미리.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네, 저는 저도 그런 초코파이 거 준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여기서 또 떡 준다 그래서 일로 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집안 자체에 불자로서의 그게 인연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렇게 태워 보내도 도망갈 수 있잖아요. 굳이 안 가고. 그런데도 거기서 자기가 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 나영 씨 마음에도 불심이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그러니까. 솟아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이나영 씨도 방금 템플스테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템플스테이가 훨씬 더 지금 많이 보급돼 있고 네. 지금은 거의 뭐 보편화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이건 전 국민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이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템플스테이도. 근데 우리가 출가학교와 템플스테이를 비교하면은 어떤 점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템플스테이는 약간 그 분위기를 좀 느끼는 약간 거기에서 이제 여유를 좀 느끼고 그 문화를 약간 맛보는 정도라고 하면 출가학교는 규율이 있어요. 지켜야 되는 규율들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 규율들을 지키면서 저와의 부딪힘, 주변에 이제 이 같이 생활하는 행자들과의 부딪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공부가 되고 나를 좀 내려놓는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템플스테이는 별로 그렇게 강제적이거나 맞춰야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출가 학교를 경험하시고 직접 출가까지 하신 지우 스님께서는 템플스테이와 출가 학교 차이 어떻게 느끼시나요? 예, 저는 먼저 템플스테이는 불교 문화를 좀 폭넓게 홍보를 하고 사찰 문화 체험을 함으로써 뭐 힐링, 치유, 휴식에 중점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가학교는 출가 수행 체험을 통해서 불교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수행과 출가 정신 체득이라는 그런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월정원사 템플스테이도 하고 출가 학교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소임자가 각각 있을 텐데 예.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하진 않으시나요? 편한 걸로 따지면 템플스테이가 엄청 좋죠. 아,
저도 뭐 이미, 예, 템플스테이로 가고 싶은 마음이 뭐 없잖아 많이 있지만 출가학교 학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 이제 출가학교의 입교생들은 이제 한 달, 21일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이제 입소를 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출가학교 그런 생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출가학교는 새벽 예불부터 시작이 되죠. 이후 참선, 108배, 바르공양, 울력 등 실제 행자님들의 생활을 좀 따르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고 또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좀 내려놓고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싸우기도 하나요? 예. 싸우기도 하나요? 많이 싸우죠. 그래서 출가학교에는 참회라는 게 있고요. 다 절 참회를 하는데 싸우다 걸리면 취침 시간 후에 500배 절을 해야 되는 또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계율이 있습니다. 진짜 실제 행자님들이 예. 하는 그대로를 하네요. 예, 똑같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나영 씨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출가학교에서 아주 적응을 잘하셨다고.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저 학생이었고 출가 1순위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힘든 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저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금 그 이제 절문화 절에 가서 이제 절하고 뭐 이렇게 예불 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고 있어서 처음 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적응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을 보신 이제 스님들께서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출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되게 갖고 기대감을 계셨는데 저는 철저히 교육된 불자로서 어릴 때 이제 수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죠.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군요. 그죠? 출가를 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다른 분들한테 상담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익숙하시니까. 이제 저처럼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참여를 했다가 경험을 해보고자 참여를 했다가 이제 졸업하고 나오면서 뭔가 나도 출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 건가라는 그 마음 속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봉사를 그 이후에 하다 보면 똑같이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에 이제 그 생활들이 그렇죠. 좋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오면서 들었던 그 어느 스님의 말씀 중에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부처님 제자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밖에 일도 열심히 하고 시간 나면 또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에 제가 연분을 잘 마련해 놨군요. 네. 근데 이제 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부모님한테 설명을 들었던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네. 이건 내가 좀 예상을 못했던 건데 이런 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깊게 어릴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가볍게 이제 느꼈던 것처럼 커서도 그게 자연스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막상 저는 너무 이제 가볍게 생각을 하고 뭐 의미를 크게 두진 않았지만 출가학교 그 생활을 하면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생활에 그 힘듦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제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편한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되게 죄송하고 나도 무언가 의미를 찾고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덕분에 대신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해서 저 또한 그래서 공부가 좀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출가학교에서는 이제 외출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전화 사용도 못 하잖아요. 네, 그죠? 네. 답답할 것 같은데 저는 휴대폰을 24시간 보고 자면서도 보고 있는데 실제로 뭐 근데 생각보다 제가 느꼈던 거는 너무 많이 핸드폰을 하고 너무 많이 하고 싶은 걸 하고 너무 많이 먹고 싶은 거를 먹었구나. 이제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힘든 점도 있지만 또 내가 여기서 이제 맞춰가지고 그걸 해내고 나면 또 잘 적응을 하고 잘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훨씬 저에게는 또 좋았고 그래서 저는 그 생활이 오히려 바깥에서는 너무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전화 안 받아도 되고 때 되면 잘 잘 수 있고 이래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전화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고
문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문자 한도 용량이 있더라고요. 쓰다 보면 초과했대요. 그래서 쓰다가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요. 출가 학교를 한번 출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개 포비합니다. 그리고 접수 받아주시죠. 개가 있는 곳은 못 갑니다. 참고로. 그 출가학교에 혹시 강아지가 있으면 없습니다. 아 그럼 가요. 예, 오셔야겠네요. 개 포비아이기 취재하러 가겠습니다. 때문에. 아 스님이 취재하신다고? 네. 전 봉사하러 가겠습니다. 아, 이거 오지 마세요. 우리 지우 스님께서 삭발하는 거 많이 보셨죠? 출가학교 예, 많이 가면서. 근데 이렇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실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어떤 에피소드가 없습니까? 삭발하는데 사실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어요. 너무 그 분위기가 경건해서 그렇죠. 우는 일들이 가장 많고요. 그 울음의 의미가 뭐죠? 은제 길르나 뭐 이런 건가요? 울어본 제가 말씀드리면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우는 그냥 막 납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인데 이제 아무 느낌 없고요. 수질에- 그냥 눈물 네. 콧물이 막 납니다. 잘 와닿진 않네요. 휴가를 그러니까 간접 체험 혹은 반점 체험해보고 이런 정도면 출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면 저는 외국인 스님 있잖아. 몽골에서는 좀 우리 몽골에서는 스님들 출가하는 공부하시는 학교가 있을 때가 그거랑 학교 끝나고 졸업하고 대학교도 가고 근데 한국도 그런 학교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스님들도 출가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도 생각하는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 모집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출가 학교라고 하면 아예 학교처럼 몇 년 단위 프로그램인 거지 아니면 단기 출가처럼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 살에서만 스님만 삭발을 하는 게 아니고 삭발을 운동에서 사용도를 하잖아요. 어떤 분은 결이나 결단과 관련해서 세종과의 연에 연연하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는 거가 중요한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사유를 하는 게 어찌 보면 직업인 그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스님이 그런 분들이 이런 사사로운 거 하나하나가 수행을 할 때 제일 불편하다 생각이 들어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뭐 저희 MG 말로 하자면 뭐 거슬러거리는 것부터 없애는 그런 작업 아닐까. 그게 시작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라서.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왜 꼭 출가 학교를 가고 출가를 하면 삭발을 해야 돼, 머리카락을 잘라야 돼 이렇게 좀 의문을 의구심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삭발을 하는지, 왜 머리카락을 무명초라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머리카락이 번뇌 상징이죠. 무명초라 하고 이 무명초를 잘라내면서 시작하는 게 아까 우리 그 나영보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음가짐부터 틀려지죠. 출가학교 시작할 때 삭발을 하고 출가학교를 하는 것하고 무명초를 갖고 또 계속 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출가학교 시작점으로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많이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확실히 확실히 그 삭발의 의미가 있군요. 머리카락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나영 씨는 아까 삭발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지금 하신 지가 꽤 됐죠? 지금 출가학교 네, 나오신 지. 제가 18년도 여름에 했으니까 꽤 됐네요. 한 7년 정도. 아주 어렸을 때 하셨는데 일상에 변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이후에 물론 출가를 실제 이제 하시진 않았지만 뭐 집안에서 무슨 위상이 올라갔다든지 뭐 큰 돈을 벌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잘 된다든지 뭐 있습니까? 다른 변화는 이제 겉으로 보기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동일해요. 갔다 오거나 안 오거나 저 이나영의 겉의 모습은 변함이 없는데 마음이나 생각들이 삶을 대할 때, 일상을 대할 때,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출가 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그러면
나도 이제 출가의 길을 한번 걸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이 한 번으로 난 만족한다. 나는 아직은 세상에서 불자의 삶을 좀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돌았었던가요? 그 출가학교를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었고 졸업할 즈음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주변에 이제 동기분들을 보면서 저도 잠시나마 고민을 했었거든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제 아까 뭐 그 인연 있는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내 것을 잘 살면서 이번 인연을 잘 살면서 또 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때 이제 금방은 아니지만 졸업하고서도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마음을 다시 정해서 밖에서 열심히 부처님 제자로서 공부하면서 봉사하면서 사는 걸로 제가 마음은 좀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그 스님 누구신가요? 출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심도 깊은 얘기를 해주셔서 망설이게 만들었네요. 하여튼 그 출가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일정을 마치고 다 모여서 하는 게 자자회라고 그런 게 있죠. 항상 네, 그런 있습니다. 자자 뭐 이런 소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화가 굉장히 많고 늘 남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인간관계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막 떠오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여기 출가학교를 갔다 와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사라졌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오해와 불만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뭐 내 안에 모든 걸 쏟아냈더니 텅 빈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소감도 있고 우리 지우 스님도 많은 소감을 들으셨을 텐데 예, 많은 분들의 소감을 들었고요. 뭐 힘들지만 뭐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또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도 마음이 흔들림 없게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사실 소감보다도 약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행자복을 입고 도망가다 이런 게 한 번 있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네. 출가학교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삼보일배를 힘들게 하고 와서 이제 다음날 봤더니 고3 남학생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도 수거도 하고 지갑도 수거를 하는데 어디 갔을까 봤더니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틀 뒤에 통화가 됐어요. 예. 어떻게 도망갔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월정사에서 터미널까지 히치하이킹, 터미널에서 집까지 전화를 이용해서 매표를 해서 집에 간 거죠. 그래서 왜 도망갔을까 예. 물어봤더니 크리스마스 이브날 여자친구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여길 넣어줬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야 되면 잘 갔다. 행자복은 어떻게 반납할래? 그래서 이제 행자복 반납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출가학교 오실 때는 뭔가 좀 진지한 마음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입소해서 한 며칠이었어요? 입소해서 3일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도망을 갔죠. 출가학교 3부1배는 입소 초기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그 학생한테는 좀 추억이 있기는 추억이네. 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는 그렇죠. 커플이 같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생한테 추억이지만 저도 잊지 못할 추억을 저에게 남겨줬죠. 모든 스님들한테 불려가서 경책을 받았던 기억이 아, 납니다. 경책을 또. 아, 어떻게 지도를 했길래 그렇죠. 애가 도망갔냐. 예. 우리 지우 스님이 이제 학감이시니까 아주 이렇게 무섭게 합니까? 학생들을? 그렇게는 안 하시죠? 초반에는 네. 무섭게 한다기보단 네. 그냥 원래 불교에 있는 문화 그대로 정통 불교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죽비로 사정없이 내려치고. 그렇지는 않는데요. 예. 왜냐면 밖에서 습을 갖고 새롭게 들어오시면 옆 사람들하고 관계도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상황이라 학감이나 청중 스님들이 초반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긋지 않으면 이게 출가학교가 딴 데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죽하면은 네. 군대의 규율보다 더 센 데가 행자규율이라고 하거든요. 행자규율. 네. 그래서 제가 주위에 보면은 이 행자 생활 하다가 아까 잠깐 그 고등학생처럼 중간에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부모님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나간 분도 있고, 그렇죠? 뭐 여자친구가 찾아온 경우도 있고.
어쨌든 행자 생활이 좀 고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출가자 수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출가자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에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3인 수계교육 받은 분들이 행자. 그럼 출가자가 500명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2010년대에는 300명, 200명 계속 줄더니 코로나 시기에는 두 자리 숫자가 됩니다. 출가자가. 맞습니다. 100명도 안 돼요. 근데 올해 보니까 100여 명 정도 수준이 됐어요. 그 얘기는 좀 좋아진 건가요, 저 여건이? 어떻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도 그렇고. 출가학교 때문에? 출가학교가 뭐 결정적인 원인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정사 출가학교만 해도 졸업생 중에 350여 명이 실제 출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출가학교를 들어오게 되면 불교를 약간 밖에서 겪는 것보다 깊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출가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출가학교가 출가자 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가를 하고 또 이 불교에 대한 공부를 배우려고 하는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과 직면을 먼저 하고 거기서 의문점이나 의구심을 풀어내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 세상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아, 꼭 아까 우리 나영 씨가 나영 얘기했듯이 아까 스님께서 그러셨다. 네, 맞아요. 꼭 이쪽에 있지 않고 세속이나 이쪽 출가자의 길이나 상관없이 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 쳇바퀴처럼 도는 그 속에서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쉽지가 않아요. 않아요. 네, 현상에 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차단을 해놓고 출가학교라는 곳에 들어가서 올고지 나의 내면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그거를 못 잡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지식이 있는 출가학교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출가자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구본사별로 많이 생길 것 같고 수덕사도 하고 또 뭐 지금 복령사는 여성 출가학교가 있고 계속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스님 말씀대로. 그렇죠. 예, 심출가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그 환경이 또 중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근데 더 그렇게 내면을 단단해서 이분들이 또 다 출가자로 모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출가자한테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출가자분들이 생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직접 체험하고 내 내면을 만나본 나영 씨 같은 일반 모습을 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출가를 수시로 하면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렇죠. 매년 가신다면서요. 제가 이제 에너지가 좀 떨어진다, 마음이 복잡하다 할 때는 또 한 번 오셔서 하고 그렇죠. 점검받고 또 나가서 활동하시면 활동하고. 굉장히 좋은 불교의 인재죠. 지금 인재라고 그랬습니다. 인재. 그래서 오늘 이제 월정사에서 제가 8월 31일 이제 한 차례 출가학교 졸업식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우리 나영 씨 또 우리 지호 스님 이 얘기를 듣고 단기 출가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분들이 좀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근데 월정사에 또 언제 입교할 수 있을까요? 예, 월정사의 낭만 출가학교 프로그램이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또 열리고요. 또 내년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4주간 70번째 정기 출가학교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은 겨울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정기 출가학교는 그렇죠. 올해는 여름에 했고 예. 좀 다르군요, 이게 시기가 항상. 1년 4번의 출가학교를 하는데 4번 한다는 얘기군요. 겨울, 여름은 한 달간의 수행 정진을 하고 봄, 가을은 낭만 출가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예. 왜 낭만이라고 그거만 딱 이렇게 붙였네요? 그 이유가 원래 그 기존 출가학교 수행 틀을 좀 그대로 가져가긴 하는데 젊은 세대에 좀 접근이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문화적 그런 것들을 문화 요소를 많이 넣었고요.
그래서 출가 체험을 편하고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예. 템플 스테이와 출가 학교의 중간 단계라고 보면 약간 되나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젊은 세대만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해서 낭만 출가 학교가 아니고요? 약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은 포커스를 맞춘 건 사실 젊은 세대 쪽이 젊은 세대들이 출가에 요새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불교가 젊은 세대에는 거의 뭐 관심 받기 대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획이 돼서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말이죠. 이나영 졸업생께서는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그 가슴 깊이 새기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주위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출가학교도 많이 추천하고. 네, 추천을 이렇게 기자님한테도 했듯이 근데 추천을 하는. 누구에게나 추천해요? 아니면 딱 보고 아 저분은 꼭 가야 되겠다 출가학교를. 누구에게나 추천을 합니다. 판단은 저의 누구에게나? 몫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가셔서 참여하셔서 스스로가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한 달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으니까 본인의 형편에 맞춰서 가셔가지고 나를 만나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은 그러니까 뭐 다 추천합니까? 아니면 딱 보고 아 이분은 진짜 한번 가면 큰 또 이게 되겠구나 도움이 되겠구나. 예. 뭐 즐겁게 살아가시면 굳이 출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삶의 전환점에서 방향을 좀 찾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 마음을 깊이 돌아보고 싶은 분들은 권하고 있고요. 또 출가 결심은 했지만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입교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이거는 경험자로서의 추천이기 때문에 추천입니까? 반드시 네. 하셔야 됩니다. 뭐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그런 건 없죠.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예. 비용 문제는 예. 지유 스님께서 이제 학감으로 이제 승진? 예, 하신 지 진급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1년이 됐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지유 스님께서 이제 또 만들어 나가고 싶은 출가 학교의 모습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출가학교 참가자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돕고 싶고 또 그 속에서 그 스스로의 가능성을 찾도록 그렇게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가학교 체험을 넘어서 약간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이 되는 인연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나영 씨는 이제 출가 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매년 간다고 했잖아요. 네, 가서 그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규 그 출가학교가 여름하고 겨울에 있는데 그때 이제 삭발식하고 뭐 산보일배 할 때 손이 많이 필요해요. 봉사자 손이. 직접 잘라주고 뭐 이런 거. 아니 스님들이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주변에서 이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럴 때 가서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맞춰서 봉사를 하러 갑니다. 예. 도움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졸업생들이 자원봉사를 안 오시면 예. 사실 우리 실무자들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꼭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뭐 일당 좀 주고 해야 되는 거 예, 뭐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상에서 그러면 아까 우리 영조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 일상 속에서 불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시죠? 목표라든지? 뭐 대단한 목표는 아니지만 아까 스님 영주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바깥에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불자로서 주변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걸 또 소개하고 이래서 또 계속 이제 불국토를 만들어 나가는 다 같이 그래서 그런 저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 이분이 상당히 그 잠재력이 있어요. 그죠? 스님들이 예. 출가를 권유한 이유가 있는 이유가 것 있어요? 같아요. 예. 어떤 뭐 머리숱이 적습니까?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죠? 저는 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스님이 딱 그걸 느끼셨다니까.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보여요. 아, 보입니까? 아, 저는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이고. 네, 출가는 단순히 세속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삼아 수행하며 또 이제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본질을 묻는 길입니다. 출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 네, 출가 학교를 통해 그 길을 한번 체험해 보고 그 사이에서 내 삶과 마음을 점검하고 불성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기를 권유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출가학교, 월정사 출가학교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아주 귀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월정사 출가학교의 학감이신 지우 스님, 그리고 월정사 출가학교 52기 졸업생 이나영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영조 스님 오늘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월간 불톡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